대한피클볼협회 경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피클볼협회에서 사무처장직을 맡고 있는 김명기라고 합니다. 대한피클볼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현재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라켓 스포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찾는 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의 여러 요소가 종합되어 있는 스포츠가 바로 피클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피클볼이 그 어느 라켓 스포츠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점이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클볼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실수를 줄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지없이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게임인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딩크라는 기술입니다. 딩크라는 기술은 논발리존 앞에서 상대방이 한 번에 발리로 칠 수 없게 네트를 가까스로 넘기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딩크 기술에서 가장 많은 실력 차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딩크 기술을 많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과 노인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싶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클볼이라는 운동은 남성과 여성이 같이 즐겨도 그 갭이 가장 적은 스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원지가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노인분들이 오히려 정말 더 많이 친다고 하십니다. 노인분들 또는 여성분들이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포츠라고 장담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너가 지금 당장 피클볼 시작해도 한 달이면 게임을 할 수 있다. 길어봤자 한 달이다. 설득을 해가지고 많이 유입을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시니어 연령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근력 운동을 따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력 운동은 사실은 좀 재미가 없는 운동이 근력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피클볼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서 다리라든지 팔이라든지 근력이 많이 좋아진 걸 느낍니다. 노인분들은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이 피클볼을 한 3, 40분 정도 하게 되면 따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배우기 때문에 굳이 비싼 가격의 패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위트 스팟이 넓고 가볍고 그리고 기초 기술을 연습하기 좋은 합성 플라스틱과 합성 폴리머 패드를 추천드립니다. 입문자용 패드 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서부터 7만원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입문자용 패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시작할 때부터 비싼 패드로 시작을 했을 때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싼 패드 같은 경우에는 반발력이 좋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입문자용 패드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급자용 패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과 파워 모두 균형 있는 패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파이트나 카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가 용이합니다. 상급자용 패드 같은 경우는 반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만 쳐도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클볼은 사실 디테일한 기술이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실수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반발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상급자용 패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입문자용 패드와 중급자용 패드의 중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면의 소재가 상급자분들이 사용하는 패드 못지않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초급자 혹은 중급자 분들도 사용하기 편하시고 좋은 패드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운동화는 바닥재를 보시면 안정적인 측면 지지력이 될 수 있도록 양옆에 딱딱한 소재로 잘 되어 있고요. 밑에는 하드코트나 실내 마룻바닥에서 썼을 때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도 되어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쿠셔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라켓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배드민턴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한피클볼 협회는요, 대한민국의 피클볼 보급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3가지로 분류를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와 심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마다 정기적으로 지도자 그리고 심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를 하여 지방 동호인이나 선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피클볼을 알리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와 공공시설에 확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부터 피클볼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도 연계를 해가지고 피클볼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체전에 우리 피클볼 종목을 또 가입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이제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에 피클볼이 들어온 지가 9년차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생소한 스포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도 선뜻 다가가지 못한다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위에서도 있는 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가까운 클럽 또는 강습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험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협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가 궁금하시죠? 들어가기 전에 하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상체에도 워밍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경기 이후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서 쿨다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절의 준비를 시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손목 푸는 것부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굴곡시키고 이렇게 굴곡시키고 이제 또 오른팔잡이가 보통 많으시니까 이제 오른팔도 또 앞에도 문질러주고 뒤에도 문질러주고 문지르는 게 힘들면은 이렇게 두들겨 주셔도 좋습니다. 약간 긴장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팔꿈치 안쪽 같은데 바깥쪽 같은데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서 팔을 이렇게 돌리시면은 아프신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데 풀어주시고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으로 반대쪽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서 손목을 이렇게 쭉 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전완근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완근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 30초 정도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하는 동작, 이렇게 하는 동작이 많거든요. 그리고 날개뼈도 많이 쓰고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 네, 이렇게 돌려주시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 어깨를 팔 사용에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 정도만 해도 손목, 이 어깨 주변에는 워밍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무리가 된 근육들하고 관절에 얼음찜질을 해야죠. 열감이 있거나 부종이 됐던 것들을 떨어뜨리는 거 좋고, 그리고 전체적인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찬물로 샤워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긴장됐던 근육들이 회복하는데 찬물 샤워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이 잘 들어가 있는, 특히 아르기닌이 있죠.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들을 섭취하는 것을 보통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쥐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현장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갑자기 확 수축하는 거잖아요. 수축하는 거에 반대 동작. 이렇게 수축하기가 쉽기 때문에 반대로 끌어올려준다든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보통 종아리에 쥐가 많이 나니까 쥐가 여기에 나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모아주고 이렇게 이 상태로 1분 30초 정도. 많이 힘들어요. 이거. 이완돼서 근육이 최대한 풀릴 수 있게 모아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